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어제 봄비가 제법 내렸는데 오늘은 너무 화창한 날씨의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랜만에 금전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많이 낯익은 개체일 텐데 1년 전에 분갈이를 해주고 지금은 너무 빼곡하게 자라나서 이번에 좀 나눠서 다시 심어주면서 또 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풍성하게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금전수 분갈이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몇몇 분들께서 다시 보고 싶다고 요청도 해오시고 분갈이 자체도 풍성하게 잘 키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금전수를 잘 키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보석금전수는 예전에 거의 다 죽은 것을 입눈꽂이를 해서 성장을 시켜서 키워온 개체인데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그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그동안 자라온 형태를 보면 얼마 전에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굵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아직도 작게 자라고 있지만 이것들도 새순을 계속 내면서 좀 느리긴 하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밀생하게 돼서 서로 경쟁을 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본격적인 분갈이에 앞서서 뿌리를 보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금전수를 어떻게 해야 풍성하게 키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각자 이야기하시는 풍성하게라는 의미가 이 줄기 하나를 갖고 잎이 많이 달리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화분처럼 이 흙 속에서 줄기가 여러 개 나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풍성한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경우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갖는 하나의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전수의 생육 형태를 이해하시면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부분은 금전수를 키우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처음 알뿌리 형태에서 잎이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두 잎이 나오고 이 줄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물들처럼 새 잎이 돋아나서 잎이 수가 많아져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새로 돋아나는 줄기가 영양 상태에 따라서 4잎 또는 6잎을 가진 새 줄기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성장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줄기가 나올 때마다 잎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풍성해지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간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새로 나오는 줄기의 잎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빈약한 줄기로 돋아나게 돼서 풍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잎마디 사이가 길어져서 웃자람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전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줄기가 돋아 나올 때 이미 잎의 수가 정해져서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런 생육 형태를 이해하셨다면 풍성하게 하려고 이 중간에 줄기를 자르고 그 자른 줄기에서 새순이 돋아서 겹가지가 형성되거나 아니면은 새 잎이 돋아나길 기다리는 방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잎이 이렇게 나와 있는 줄기를 다른 식물처럼 중간을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풍성해지지도 않고 자르게 되면은 그 상태 그대로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냥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금전수를 키우면서 굳이 줄기를 잘라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줄기를 잘라도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 외형만 망가뜨려서 관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자른 가지를 이용해서 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줄기 일부가 손상돼서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수의 줄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뽑아서 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지금 이쪽에 뿌리가 화분에 꽉 차서 안쪽 벽에 눌려서 이렇게 납작해진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뿌리가 상하거나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과 이 알뿌리가 연관이 되는데, 이 알뿌리가 잘 발달이 되어야 여기서 나오는 새순이 굵고 잎도 여러 장 생기면서 풍성한 형태로 돋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빈약한 줄기를 잘라버리면 여기도 알뿌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순은 잎도 많고 굵게 나올 듯 하지만, 경험상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알뿌리가 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험을 하실 필요는 없을 듯하고, 줄기가 빈약하거나 웃자람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자르는 것보다는 그 줄기를 지표 삼아서 영양 관리를 더 잘해 주어서 다음 수는 굵고 잎도 많은 줄기를 받아내는 형태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전수를 풍성하게 키우려면 잎이 많이 달린 새로운 줄기를 받아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알뿌리를 잘 발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럼 이 알뿌리를 어떻게 해야 잘 발달시켜 주느냐가 문제인데, 참고로 이런 알뿌리를 잘 발달시켜 주는 별도의 이런 영양제가 있기는 한데 경험상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될 듯하고, 우리가 평소에 주는 알갱이 거름이나 가끔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액비를 희석해서 한 번씩 주시는 수준으로도 무난하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 성분이 많이 함유된 비료나 영양분을 과하게 주게 되면은 조직이 물러지면서 흙 속에 알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 상충분은 별 이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봤을 때 늘 그대로이고 새순도 안 나오고 변화가 없으면은 거기에 계속해서 영양분을 더 주게 되면서 결국 줄기까지 다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지켜봤을 때 늘 그대로 모습이라면 한번 뽑아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늘에서 물을 거의 안 주면서 키워도 잘 산다는 말에, 정말 그렇게 키우게 되면은 잘 자라기보다는 그냥 죽지 않고 버티는 수준으로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물도 어느 정도는 주어가면서 키워야 알뿌리도 성장을 해서 새순도 잘 돋게 하고, 또 밝은 그늘 정도라도 어느 정도 빛이 있어야 줄기 마디 사이가 길어지거나 웃자람 형태로 자라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키우시는 금전수가 줄기가 지나치게 길게 자라서 지지대 없이 쓰러진다면은 이런 부분도 관리에 한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엉켜 있을 때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좀 분리를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분리를 해보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굵게 자란 이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왜소하게 작게 자란 것들은 알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알뿌리를 먼저 크게 비대하게 키워줘야지 여기 나오는 이런 순도 이것처럼 이렇게 굵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뿌리를 좀 정리를 해줄 건데, 특별히 그렇게 심하게 길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너무 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만 살짝 솎아주는 형태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알뿌리 위쪽에서 이렇게 눈이 터서 나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정리하실 때는 이것을 너무 무리해서 많이 자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알뿌리와 관련해서 이 감자 같은 이 알뿌리만 심어도 싹이 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알뿌리 부분만 심어도 싹도 잘 나고, 그리고 이 잎꽂이나 아니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잎눈꽂이를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개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좀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은 심어줄 때 좀 편하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흙을 준비해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흙은 코코피트를 주재료로 한 일반 분갈이 흙을 6 정도 비율로 하고, 그리고 펄라이트를 2 정도, 그리고 난석 1, 코코칩을 1 정도 비율로 섞어 줄 건데, 여기에 훈탄을 소량만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런 원해용 상토나 분갈이 흙에 아무것도 섞지 말고 그냥 써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것만 100%를 해서 심게 되면은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너무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알갱이 흙을 배합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금전수뿐만 아니라 실내 가드닝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으면 아무것도 안 섞어도 잘 키울 수 있겠지만 제 영상은 잘 키우시거나 환경이 좋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준비한 흙을 배합을 해봤는데 육안으로 보실 때는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심겨져 있던 것을 나눠서 심는 형태라서 이 화분은 큰 것은 그냥 여기에 그대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먼저 깔망을 깔고 그리고 마사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수층을 좀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다가 흙을 조금만 채워 주신 다음에 이 금전수를 심어 주시면 되는데 이 심는 형태도 막 심는 게 아니라 이 화분의 정면을 정해서 뒷부분에는 큰 것을 심고 앞부분에는 좀 작은 것을 심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은 중앙에는 큰 것을 심고 주변을 돌아가면서 좀 작은 것을 배치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중앙에 좀 큰 것을 배치하는 형태로 심어 보겠습니다. 그럼 중심부에 가장 큰 것을 넣고 먼저 조금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살살 털어서 흙이 조금 들어가게 이 정도까지만 심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것을 갖다가 이 주변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뿌리가 서로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층이 질 수 있게, 그래서 다시 말해서 큰 것은 좀 깊이 심어지게 하고 작은 것은 좀 얕게 심어지는 그런 형태로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같은 깊이로 심게 되면은 서로 뿌리끼리 경쟁을 하게 돼서 작은 것은 잘 못 자라게 되고 또 큰 것은 너무 얕게 심게 되면은 점점 이것이 쓰러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망가지기 때문에 심을 때도 그런 점을 조금 고려해서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 크기의 개체들을 주변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배치를 해주고 거기다가 흙을 골고루 또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실 경우에 이 금전수 같은 경우는 알뿌리를 찌르게 되면은 그 부분이 상해서 썩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냥 살살살 뿌리 사이에 흙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큰 게 오고 양쪽 주변으로 작은 것들이 위치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수 분갈이 하나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알고 있는 것이니까 기회가 돼서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가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인지는 각자 판단해서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이 작은 것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것은 키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같은 깊이로 해서 심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잡고 살살 털면서 들어 올려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화분 하나에 있던 개체들을 두 개의 화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심어 주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을 흠뻑 줘야 되는데 방금 보셨던 그 알뿌리 때문에 금전수는 심고 나서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은데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분갈이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주어서 뿌리가 들뜨지 않고 흙에 잘 밀착되도록 해주시고 물 빠짐도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분갈이 후에 뿌리 무름이 걱정돼서 물을 안 준다는 것은 흙배합 자체를 잘못한 것이고 또 그런 염려가 생긴다면은 흙배합을 다시 해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물을 충분히 줘서 가지고 왔는데 이 분갈이 후에 어떤 분들은 살수관수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잎에 먼지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냥 흠뻑 살수관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주신 다음에 그만큼 물을 또 충분히 잘 빼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사람이 얼마 만에 물을 주는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3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게 되는데 이 주기는 계절이 바뀌면서 실내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꼭 직접 확인해보고 물을 주시는 게 필요한데 표면에 흙을 파보았을 때 손가락 2마디 정도가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금전수 분갈이를 하면서 생육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